저희들이 마을교육 자체 구축을 상상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산 진구에 마을교육 공동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마을교육 자치회에 전격적으로 나서 주셨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고요. 이분들이 처음에 한 일이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함께 해결할 어떤 교육적 과제는 뭐가 있는가 이걸 찾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마을별로 달라집니다. 실행하고 있는 내용들은 마을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쓰레기 투기가 되는 그런 장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아이들이랑 같이 폐목으로 작품을 만들어내고 데크를 만들어서 지금도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좀 뿌듯하더라고요. 또 한 곳은 범천 이동인데 학생들이 늘 오가는 지하보도가 엄산했었거든요. 마을로 가는 기차라는 제목으로 그 환경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려 4군데의 마을교육자치회에서 마을 축제를 하고 있고, 여기 양정동은 처음으로 양정동 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축제를 하고 있고, 점포 이동은 4번째 하고 있고, 가야동도 처음으로 올해 하고 있고요. 또 초읍동은 환경축제를 해가지고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을 스스로 하고 싶은 일을 설정을 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야말로 자치력을 확보해가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을교육 공동체 네트워크 협의회라는 일종의 협의체인데요. 여기가 저는 굉장한 그 응집력과 구심력, 방향성을 갖고 가기 때문에 이 마을교육 자체도 구축이 됐고 마을별로 방향을 찾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가 진구의 마을 교육을 걱정하는 누구나 올 수 있는 진담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제 자체도 마을 교육 활동가 혹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받고 있고요. 제가 마을 교육 자체회를 통해서 꾸는 꿈은 학교를 품은 마을입니다. 학교를 품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스스로 하는 힘입니다. 마을이 교육을 바라보는 안목,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는 역량, 이 모든 것이 커질 필요가 있고, 그것을 키우는 단위가 저는 마을교육자치회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 춘천 미래교육지구의 특징을 좀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춘천시와 교육지원처, 그리고 저희 중간지원조직인 마을자치센터 3자 간의 민간화 거버넌스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현장성, 마을성, 당사자성 중심의 사업을 고민하고 실제로 그것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 봄내 동동 같은 경우에는 민간화 거버넌스의 마을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읍면동 단위의 다양한 마을의 교육 주체들이 함께 네트워킹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 마을의 아이들을 우리 마을에서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이렇게 좀 고민하는 협의체 사업입니다. 저희는 이제 시내 한복판에 있거든요. 시내에 있는 아이들은 집이나 학원, 학교 사이에 30-40분씩 짬이 있거든요. 그 틈새 시간에 아이들이 좀 마음 놓고 안전하게 놀 수 있는 곳은 공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방과후 안심 놀이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최대한 아이들의 일과에 좀 많이 개입하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호반 안심마을 공동체는 어린이 작업장 뚜루뚜라고 하는 어린이 돌봄 공간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 마을 돌봄이라고 하면 대부분 소득 구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공간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마을을 확장하는 개념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을 교육 과정의 가장 이점이 믿을 수 있는 어른,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직접 만나는 거고요. 그렇게 마을 어른들에게 생생한 경험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 자치 배움터 사업인데요. 이 맡겨놓은 카페는 춘천 시민들이 아동 청소년들 문제에 어떻게 일상적이고 편안하게 좀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까, 이거에서 좀 기반한 사업인데요. 일반 시민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미리 한 잔의 음료를 적립해 놓는 기부 문화의 확산을 위한 사업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역도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할 때 지역사회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행복해야 도시도 행복하다, 이런 좀 모토를 좀 갖게 된 것 같은 게 큰 변화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게 풀뿌리 마을학교에서 기대했던 것들이 방과 후에 돌봄의 개념으로 시작을 했는데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를 형성해 주었다라는 것이 대단한 만족감으로 느껴지고 마을 강사로 활동하시는 그분들도 우리가 교육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자부심이 높으시고 연수도 찾아다니시고 박람회도 가시고 주민들까지도 배움의 문이 조금 열렸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풀뿌리 마을학교를 하고 나서 제일 먼저 놀이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학교 밖으로 마을에 울려 퍼지게끔 그렇게 하고 싶었고 우범지대가 되어버리고 어린이 놀이터인데 어린이는 없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가서 뛰어놀고 그러면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아이들이 또 3, 3, 5 자연스럽게 뛰어놀 수 있도록 노는 방법을 좀 알려줘야겠다 싶어서 놀이 강사들을 섭외해서 연결해 드렸고 부모님들을 이제 놀이 도움 교사로 또 세워드리는 일들을 했었고 실제로 이분들이 마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강사들이 세워지면 좋겠다는 취지의 그런 연수들을 교육청과 함께 연결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몽은 우리 청소년들이 모여서 활동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이런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먼저 제기를 했어요. 해서 이게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이 자몽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거냐 하는 거를 청소년들이 고민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자치조직이 오몽입니다. 여기에서 자몽의 운영 방향이라든지 활동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팀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 그 기능을 배우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배움을 많이 이끌어낼 건가 하는 그게 주요 관심사죠. 저희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삶의 자치라고 보고 있거든요. 스스로 저를 다스릴 수 있는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활동. 제가 자몽에서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배웠고 제 의견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법을 배웠고 사람들 앞에 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하든 제 삶에 있어서 자몽에서의 기억들, 경험들은 가장 큰 좋은 그런 근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을 교육이 중요한 건 이 마을이 중요한 그 소중한 공간이라는 걸 느끼는 거에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고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거고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인생의 교육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점을 느낄 수 있지 않나 싶어요.